밑에 보면 배우자 월급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그림으로 표하시오. 또 밑에는 여성의 나이와 경제활동 참가율. 그림으로 그리시오는 잘 안 노는데 2010년 전에 한 2번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이런 거죠. 기혼 여성의 참가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첫 번째가 뭐예요? 여기가 Y축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해도 되고 꼭 기혼이 안 들어야 된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과 누구요? 배우자의 월급요. 배우자라는 것은 남편을 말해요. 이 두 가지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나타내시오 하면 이거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돼요. 이런 거를 반비례한다 라고 하죠. 이거 쓰기 쓰려면 역의 관계다 또는 상충 관계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배우자의 월급요. 월급은 월급이다. 배우자의 월급이 저처럼 한 달에 한마 1,500만 원 번다 하자. 1,500만 원. 한 달에요. 저처럼 1,500. 기분 안 좋나? 자, 1,500. 기분 안 좋아요, 내가. 한 달에 1,500만 원 벌면 우리 집 사람이나 다른 남편도 그리 벌면 그 아내가 와이프가 많이 안 나가도 이렇게 한 달에 1,500이면 조금 여유 있잖아, 그죠? 상위 몇 프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전문 직종인 아내, 대학 교수든 공무원이든 뭐 판검사든 그래도 남편의 월급이 많아도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은 다니기 때문에 10명 중에 1명이라고 하는 한 10%로 해보면 저하고 전혀 무관하게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이라 하자. 한 달에 월급 100만 원. 한 달에 월급이 100만 원이면 아무래도 가정경제 어려움이 있어요. 적금 넣기도 어렵잖아. 100만 원 같으면 나갈 확률이 높지. 이렇게. 100만 원 같으면 막 10명 중에 한 8명 나간다 할까? 80%로 하지. 예. 이런 관계를 반비례한다. 역의 관계다. 저는 당연히 이거 들어가지. 절대 이거 아니에요. 자, 아무도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이성이 이야기가 믿어야 되는데. 예. 두 번째요. 두 번째 역시 똑같아.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두 번째는 뭐냐면 여성의 나이 하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밑에 네모안에. 여성의 나이와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요. 보통 일반인들은 이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만 남자라 할까? 남자의 경제활동 참가는 이렇단 말이에요. 즉 남자들은 한 20대 중후반요. 20대 중후반에 입직하기 시작하여 50대 후반이라 하지요. 50대 후반에 내려와요. 이렇게. 그리고 40대 중반 이후에 경제활동 참가는 보통 사람은 이렇게 피크를 달려요. 꼭지점을 찍지만 여성 같은 경우는 그것도 기혼 여성요. 기혼 여성은 M자라고 이야기해요. M자인데 어떤 M자나 좀 완화된 M자로 적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요런 M자 행위들. M. 요거를 기혼 여성이라고 해요. 이게 뭐라고? M자예요. 기혼 여성들은 똑같이 20대 중후반에 입직하기 시작하지만 20대 후반이든 30대 초반에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혼 때문에 그렇죠. 남자도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출산하죠. 출산하면 산 전후 휴가 받으면 되는데 기산일을 기점으로 하여 총 90일요. 아가야 난 이후에 2분의 1 이상 45일 이상 배정받게 하여 산 전후 휴가 받으면 돼요. 총 90일이니까 3개월이 되지. 3개월 하면 산후조리 하는데 조금 무리가 돼도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출산도 괜찮아요. 하면 산 전후 휴가 받으면 되는데 여기 딱 걸려버리면 육아양육료 이거는 아무도 안 도와줘요. 친정엄마도 시어머니도 도와주면 되는데 이모도 누구라도 도와주면 되는데 안 도와주면 이거는 엄마가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꺾여버려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두 번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는 40대 다 돼가거나 30대 중후반 이후에 또는 40대 중반요. 이때 되면 8자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요.
올라가가지고 남자들하고 같이 떨어지지. 그래서 기혼 여성은 이렇게 보이나요? M자형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 이것도 안 나오라는 법 없어요. 하여 첫 번째, 배우자의 월급과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또 여성의 나이 하여 그래프를 한번 눈으로 봐둬야 돼. 2번, 노동 수요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적으시오. 노동 수요의 영향력. 노동 수요의 주체가 누구야? 노동 수요 내장 행강편. 노동 수요 넣으면 무조건 주체가 누구냐면 이 수요는, 이 노동은 사람을 말한대. 노동은 사람을 말하고 수요는 영어로 demand를 하여 노동 수요 곡선을 D, 대문자 D로 보통 표시해요. 제가 노동 수요의 주체일까요? 우리 원장이나 여기 있는 이사장이나 여러분 회사에 있는 사장님이 노동 수요,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일까요? 사장님이에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일하는 사람들은 노동 공급, 노동을 supply, 노동 공급의 주체라 그러지. 하여 노동 수요라는 말에 넣으면 반드시 사장님을 기억해야 돼. 노동 수요 사장님에게 노동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적으시오. 노동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 저는 이를 노상다기기로 그래요. 첫째 따면 되고 4번 저 뒤에 기자 있지. 조금 필기하면요. 노동 수요 이야기. 여기 노동 수요 결정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가보지요. 한 번 더. 노동 수요의 주체가 누구냐? 주체를 모르면 안 돼. 주어를 알아야지. 주체는 바로 사장님보다 더 범위가 큰 사용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노동 수요를 그래프로 조금 표시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Y축 또는 종축이라 하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 써요. 뭘 하냐면 웨이지를 하여 임금이다. 노동시장론에 Y축을 표시 안 해도 임금으로 생각하면 돼요. 출제자들이 Y축 표시 안 해도 돈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임금이 확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노동 수요 같으면요, 여기다가 노동 수요라고 쓴단 말이에요. 노동 수요 또는 노동 수요량. 이거를 임금과 노동 수요의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는 이래한다 이렇게 정해. 내가 하나 이야기했어요. 노동 수요에 대하여 임금과 노동 수요 또는 수요량과의 관계는 반비례한다라고 정의하면 돼. 좀 소개하면 만약에 어떤 근로자가 월 100만 원만 주시오 사장님. 뭐 많이 안 줘도 됩니다. 저는 월 100만 원만 주시오라면 사장님 최저임금 최저임금 안 돼도 한 170, 80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뭐든지 100만 원 달라. 재수 100만 원. 알바 한 명 더 쓰고 파트타임 하나 더 써도 이어도 되겠다 야. 100만 원일 때는 사장님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2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면 이런 수는 안 중요해요. 100만 원 받아야 회사 매출 생각해보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받아고 쓸 것도 별로 없고. 사장님 이제 200만 원 주시오 라고 하여 허용이 된다면 협약이 된다면 아마 20명보다는 임금 압박을 느껴서 노동 수요량을 한두 명 더 잘라낼 수 있어요. 늘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요거 같으면 요가 10명이니까 아마 한 12명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준다 이 말이다. 200만 원이 너무 적어요. 월 300만 원 임금 올려주세요 라고 하여 300만 원을 결정하게 되면 역시 12명보다 많지는 않을 거야. 왜? 사장님이 임금 올라가면 싫어해요. 노동을 자르고 사람을 잘라내고 기계로 대신하려 하는 이윤 추구에서는 항상 대체 효과라는 것이 발동되거든요. 인건비 올라? 잘라내고 기계로 대신하고 자동화 시키려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늘어난데 그럼 요거 반이니까 한 6명이라. 요런 관계를 노동 수요 그래프라 그래. 전형 그래프를 이야기할 때 임금과 노동 수요는 반비례한다. 상충이다. 여기 되래. 지금 우리는 이걸 찾는 게 아니고 결정 요인을 물었으니까 노상 다기기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노상 다기기. 결정 요인은 이거고 기술하거나 설명하라면 설명해야. 노동의 가격. 일단 써볼게. 여러분 생각날란가? 상품의 수요요.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요. 엄마야.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의 발달이요.
생산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기업의 수, 끝. 자, 우리는 2차는 얼마나 아웃풋, 잘 써내느냐, 머리에 있는 거를 그거의 간건히 하여 노상 다기가에 빼내고, 좀 설명을 드리면, 노동의 가격은 이게 다른 말로 임금이거든요, 임금. 그죠? 그럼 임금이 비싸면 사장님 반비례하니까 임금하고는, 여러분, 반비례라는 것은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리고, 하나가 내리면 하나는 오른다라는 것이 반비례고, 비례는 하나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하나가 내리면 같이 내리고, 이게 비례다.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줄고, 더 줄고, 더 줄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늘어나고, 반비례 맞지? 그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사장님, 나쁜 놈의 스키, 좀 돈 더 주고 더 뽑으면 되겠는데,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 이 설명이다. 임금이 올라가면, 여있네, 올라가면 더 노동 수요는 어쨌는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끝. 상품에서요, 루비통 공장에 루비통이 많이 팔리는 기다. 초코파이 회사에 초코파이가 많이 팔리는 게 상품의 수요다. 현대자동차에 소나타나 그랜저가 많이 팔리는 것이 소비자들이 찾는 상품의 수가 증가하지. 초코파이 회사에 초코파이가 많이 팔리면 초코파이 김 사장님 기분 좋게 안 좋게? 기분 좋아. 기분 좋아하면 생산 라인을 늘리고 싶게, 있는 라인도 줄이고 싶게? 늘리고 싶게. 늘리고 싶으면 그거 많어. 거기서 한우 고기 구워 먹나? 사람 뽑겠지. 그래서 상품의 수요가 증가하면 고마 기분이 좋아.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사장님은 어떨 때 최고 기분 좋겠노? 그 회사 최종 재화가 많이 팔릴 때. 자동차에서는 자동차가 많이 팔릴 때. 에어컨은 김연아 에어컨이 많이 팔릴 때. 초코파이는 초코파이가 많이 팔릴 때 최고 기분 좋은 거야. 바로 소비자들이 그 회사 최종 재화라고 하는 상품 최고 많이 팔릴 때 고마 사람 뽑는다, 이런 거를 유발수요, 파생수요라고도 해. 유발파생수요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소비자들이 상품의 소유에 이게 바로 유발되더라, 바로 파생되더라, 이런 뜻을 가했어요. 이 차는 우리 있는 거 힘들면 안 써도 돼. 그냥 요거이면 요거다라고 하면 돼. 세 번째,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요. 와우, 다른 생산 요소라고 내가 썼네. 여러분, 그럼 생산의 이 요소가 있는데, 1, 2요. 생산한 영어로 프로덕이라 그래? 보드마카를 만드는데요. 아니네, 이거. 더 좋은 물병무기네. 이거 만드는데. 책을 만드는데, 형광등을 만드는데, 데스크 책상을 만드는데, 물건을 만드는데 뭔가 프로덕을 해내는데 필요한 꼭 들어가는 이 요소는 아무리 재화가 달라도 사람은 꼭 있어야 돼. 뭐 제어를 한다든지, 기계 워치를 엮는다든지, 뭐 버튼을 눌린다든지, 스톱 한다든지, 뭐 기계를 본다든지 사람이 없으면 안 돼. 노동이 있어야 돼. 예? 노동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라 그래. 노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있어야 돼. 그거를 자본이라 그래. 캐피탈. 이 자본 안에는 시설도 있고요, 땅도 있고, 토지도 있고요, 기계 있고요, 이런 게 있다. 기계 등. 우리는 편리상 요거를 기계로 보자고. 사람이냐, 기계냐, 이런 거야.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제4과목, 무슨 시장론이고, 노동시장론이 제4과목이가, 기계시장론, 자본시장론, 시설시장론이라더나. 노동시장론이, 그죠? 그럼 노동시장론 우리가 하면서 다른 생산 요소를 뭘 말하겠노? 자본. 그러니까 자본 안에는 이렇게 종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 토지, 기계는 이리 안 나오고, 노동 위에의 다른 생산 요소는, 이러면 생산은 두 요소밖에 없는데, 노동 위에 다른 생산 요소는 바로 자본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돼. 그럼 이건 자본이다. 자본. 자본은 그냥 편리상 내가 기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번 보자. 양요소 중 기계, 다른 생산 기계인데 기계값이 비싸면 가격이니까 그자. 계획값이 비싸면 사람을 쓰겠지요. 이 봉제 공장에 재봉틀 값이 하나에 막 3천만 원 이래. 미싱하는 거지. 그럼 그거 대신에 능력 있는 사람을 써가지고 그걸 대신하려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계값이 비싸면 기계 안 쓰고 뭐 쓴다? 노동 수요를 증가시켜. 기계 비싸서 못 쓰겠다며.
로봇 공학 회사인데 로봇가 너무 비싸요. 그러면 로봇을 안 쓰고 뭐 쓰나? 사람이 의존하겠지. 그 말이다. 기계가 너무 비싸면 기계 안 쓰고 사람 씁니다. 근데 기계가 너무 싸다. 로봇가 너무 많이 만들어가 대중화되고 컨베이어 시스템이 막 플라스틱으로 컨베이어 시스템이 다가 저렴하게 들어오고 이러네. 그럼 컨베이어 시스템 들어오면 옛날에 컨베이어 시스템 대신에 물건 들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죠? 그러니까 기계값이 싸면 살수록 이 기계를 쓰기 때문에 사람 안 써. 같은 방향으로 간대. 되겠나? 다음. 생산기술의 발달은 다른 말로 기계화, 자동화라 그러지. 기계화, 자동화 이런 표현을 써요. 아니면 회사 안에 김병만이 많이 있는 거지. 달인이야, 달인. 김병만은 일당 10이다? 못하는 게 없다, 김병만은. 뭐, 척척 잘해. 잠수도 잘하고, 뭐, 대충 잘해, 얘가. 집도 잘 짓고. 김병만. 일당 10. 회사가 기계화되면 될수록 사람은 많이 필요하게 안 하게. 감사한다. 현대자동차의 차 만드는 생산 라인을 보면 불과 5년 전만 해도 그 앞문, 뒷문, 옆문 들고 다녀서 사람들이 들고 와가 차에다가 턱 붙이고 쪼고 막 이랬지. 최근에 보니까 막 자동차 만드는 생산 라인이 로봇가 더 복잡해졌어. 막 천장으로 막 로봇 뭐 나사가 넘어오고 뭐시 부부부부부 해가 차 옆에 와가 뚝뚝뚝뚝 지가 이제 다 좋아버려. 사람 필요 없는 거야. 제4차 산업혁명이 그런 거예요. 융복합 이 산업이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어요. 어지간한 곳에 가보면 사람 한 명도, 한두 명만 딱, 이리 모았다. 저거를 다 하는데. 그죠? 이렇게 자동화, 기계화, 첨단화되면 될수록 뭐야? 김병만은 일당 10이다. 9명 없어도 돼. 기계화, 자동화, 오토매틱화, 회사 안에 물건을 만드는 그 테크닉, 스킬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은 감소하는 거지. 마지막 기업의 수. 기업의 수가 많아야 뭐가 많겠노? 사장님이 많은 거지. 기업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장님이 많다? 그러면 노동수의 주체가 많기 때문이네. 썩었나? 여러분, 제 고향 경남 어령칠곡에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예? 한 25가구 있으려나 다 내한테 아재버린데 막 다 60, 70, 막 회사는 하나도 없어. 저 대감 저수지 하나 있고. 없어. 그럼 내가 그 휴가 받다가 한 달 동안 경남 어령칠곡 불황마을에 내가 휴가 가 있으면 누가 내 모집 채용하는 사람이 있겠나? 없지? 왜? 아니 기업이 있어야 뭐 사장님이 사람 뽑는다고 모집 채용 뭐 그 어령칠곡 벼룩시장이시면 아르바이트 채용 뭐 경비아시 채용이 있지만 회사가 없으면 모집 채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취업하려면 회사나 기업이 많은 울산이라든지 뭐 신호동이라든지 녹산이라든지 이런 데가 회사가 많아야 그죠? 사람 뽑을 거예요. 그 기업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노동 수요도 증가하더라. 노상가기기. 다음 3번요. 노동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이요. 노동 공급도요. 처음 들어가면 잘 안 돼. 그래서 조금 그래프를 한번 소개해 보죠.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이렇게 되는 거죠.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노동 공급의 주체는 누굴까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공급은 거의 문제 안 나왔어. 와, 시험 치는 우리가 보통 근로자이기 때문에 공급의 주체가 되거든요. 내 입장에서 풀면 맞아요. 그래서 수요 문제가 많이 나왔잖아. 최근에는 어느 정도 아니까 공급 문제도 막 나오고 이래요. 거기 보면 67선 안에도 공급의 결정 요인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주체는 여러분처럼 저처럼 근로자가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 다른 말로 노동자라 그래. 노동자. 원래 근로라는 말은 별로 안 좋은 표현이에요. 노동자라는 말이 좋은 표현이에요. 이 근로자라는 것은 일본 놈들이 붙인 이름이 근로자예요. 부지런할 건자를 써가지고 부지런하게 노동하는 자 그게 근로고요. 노동은 사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노동자라 해야 사실은 맞아. 어감은 근로자가 좋은 어감 같지만 근로자 뜻 안에는 안 좋은 어감. 일본인들이 노동력 착취하기 위한 그 숨은 의미가 깔려 있어요. 최근에는 근로자 말도 안 쓰고 노동자들은 이런 말 잘 쓰지. 하여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이 없다, 모르겠다 이렇게 임금. 노동 공급은 여기다가 노동 공급이라고 써주는 거지. 어떤 책에는 량 이렇게 이어서 표현하게 돼. 관계없어요. 그럼 임금과 노동 공급의 관계는 비례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비례한다라고 해요. 그래프로 그러면 비례한다. 이거를 정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요. 다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소개 한번 해보지요. 사장님 월 100만 원만 주시오. 사장이 월 100만 원 준다 하면 만약에 우리 근로자 생각해야 돼.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는 100만 원밖에 안 줘? 나쁜 놈은 사장, 나쁜 놈의 사장 하면서 많이 안 갈 거예요. 100만 원 뭐 적은 돈은 아닌데 돈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100만 원 뭐 해서 뭐 내일 모레 군대 갈 사람이나 또 집에 가시다가 파트타임이나 또 뭐 단시간 뭐 좀 일하고 해외여행 가야 할 사람이나 그런 사람 올 수도 있죠. 만 6명이 왔다 해요. 이거는 안 중요해요. 이 회사 장사가 잘 돼가 월 200만 원 준다 하네. 월 200만 원 준다 하면 아마 6명보다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200만 원 같으면 원금만 해도 2,400이고 뭐 상여금 보너스 주면 한 2,500, 600 될 거고 뭐 인센티브는 좀 늘어난다 그죠? 내가 할래 200 준다 하면 아까 내가 1,500이라 했는데 1,500? 그럼 조금 더 늘어나겠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6명보다 늘어난다는 거 12명이 갔다 하자. 이 증가한다는 이야기. 이 회사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뭐 한 달에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한 달에 한 700만 원 준다 하자. 장사 잘 돼가. 그럼 7천에 8,400에 9천만 원 거의 1억 다 돼가겠네. 그럼 더 오겠지. 다른 데 버리고 일로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인원수는 안 중요하지만 20명이라. 이런 것을 노동 공급의 그래프라 그래. 임금과 노동 공급량은 비례하더라. 근로자기 때문에. 노동자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회비용이 증가해요. 뭐가 증가한다고? 기회비용. 내가 한 시간에 돈이 얼마인데 거기 비싸면 비쌀수록 여가를 못 즐기요. 그 일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이 크면 클수록 돈이 아까봐 감이 못 오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더 일을 하려고 그래. 노동 공급량이 계속 증가하지. 되겠나? 그럼 결정 요인을 한번 보자. 결정 요인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 6가지를 생경시질 논업. 요거 하고 싶시다. 생경시질 논업. 대파의 실제 생경시질 논업. 6가지가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이다. 67선에 이거 있더나 없더나? 벌써 다 봤어요. 67선. 생산 가능 인구예요. 생산 가능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여기 가능 있네. 파스블요. 답이 왔다 얘가 몇 세 이상? 15세 이상. 경제 가능 인구라 그래. 이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15세 이상입니다. 15세 이상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산 파습을 하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유리하지. 우리나라보다는 노동 15세 이상 인구가 대빠이 많은 중국이라든지 인도 가보면 노동 공급이 잘 돼. 왜? 사람이 많거든요. 한 명 뽑는데 100명이 온다든지 한 명 뽑는데 우리나라는 2명 오지만 한 명 뽑는데 1000명이 온다든지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아. 사장님이 사람 뽑는데 여유가 생긴다 말이에요. 생산 가능. 그럼 생산 가능 인구가 이 사람 생산 가능 인구인데 이 사람은 생산 가능 인구가 아이가? 생산 가능 인구야. 그럼 이 사람은 생산 가능 인구가 아이가? 생산 가능 인구야. 그럼 이 사람은 생산 가능 인구가 아이가? 생산 가능 인구야. 생산 활동 인구는 아니지만 파습을 하는 인구예요. 15세 이상 인구를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라고 배웠잖아. 생산 활동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큰 범위로 보면 생산 파습을 하는 인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요? 있나 이 사람? 일본에 가면 있나? 여하튼 생산 가능 인구다. 왜? 15세 이상 인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사실은 이까지는 좀 이해를 할 것 같는데 이거 넘어서면요. 노동 공급을 하려 하실까? 연금을 좀 받아먹고 삶을 좀 즐기면서 막 인생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 즉 노동 공급에 이런 분들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칠 거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여하튼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많아야 노동 공급에 영향을 주지. 그럼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뭐라 그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비경제활동. 나머지 일할 의사가 있다, 취업자, 실업자를 뭐라 그래? 그러니까 15세 이상 절대 인구도 많아야 하지만 그 중에도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참가하는 비율을 뭐라 그래? 경제활동 참가율이라 그러나 안 그러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야 돼. 이 말은 여 안에 취업자와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용이 크면 클수록 노동 공급은 잘 되는 거예요. 솔직히 깨어나고 이런 분 계신다 하더라도 여기에 영향을 주나 안 주나? 안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야
이런 분들이 많아야 바로 노동 공급에 바로 영향을 줘요. 또 이 사람보다는 누가 많아야 돼? 이 사람들이 많아야 돼. 일할 의사가 있는데 지금 당장 저압이 없는 사람은 바로 노동 공급 하려 할까 아이가. 그 다음에 노동의 시간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이제 자, 세 번째 노동에 대한 시간이 똑같은 두 나라가 있다 하면 A라는 나라는 저녁 10시 되면 퇴근해요. 우리나라처럼. B라는 나라는 경제개발도상국이 돼가지고 밤 10시까지 일해요. 그럼 우리나라에 노동 공급 TO가 많겠나? 개발도상국 밤 10시까지 일하는 곳에 노동 공급 TO가 많이 늘어나겠나? 개발도상국이죠. 그런 데는 개발도상국은 저녁 10시 퇴근하면 또 2교대, 3교대 하든지 야간팀 들어가야 되잖아. 그건 노동 공급이 많이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두 경제국이 있다면 노동 시간이 많이 존재하는 곳에 4조, 3교대 하든지 3조, 2교대 하든지 노동 공급의 여력이 많이 생겨나더라. 이걸 말하래. 노동에 차지하는 시간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 세 번째, 네 번째 노동의 질입니다. 질. 이 질은 교육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등 이런 걸 말해. 여러분 왜 직업상담사 딸이 하시나요? 그거는 바로 여러분의 노동의 퀄리티를 높이는 거지요. 그래야 퀄리티 자격증 없는 사람보다 입직에 유리해 안 유리해? 그게 노동 공급 아이가. 내 노동의 퀄리티를 상승시킬 때 노동 공급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따고 학력 높이고 라이선스 서티피케이션 막 늘리려 하는 거 아이가. 그 다음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구인은 워크넷에서 많이 도와줘요. 모집 채용합니다. 부산시보든 각 구청에서 구부에도 모집 채용이 나와요. 그런데 구직활동, 노동 공급은 누가 직접 해야 돼? 근로자가 안 하면 안 돼. 여러분 이력서 이메일로 저 아버지가 날려주나 저 엄마가 날리나 누가 날리나 이력서 이메일로 스캔 들어가. 본인이 해야 돼. 자소서는 본인이 써야 돼. 면접은 누가 보러 가면 내가 가면 되나? 면접은 본인이 해야 돼. 구직활동만큼 노동 공급만큼은 자발적인 노력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공급에는 항상 고용정책기본법에도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자기가 열정이 있어야 사람인도 디비고 워크넷도 디비고 자코리아 부산 디빌 거 아니야. 그래서 구직활동 공급만큼은 자발적인 노력, 그거를 노동에 대한 노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높은 임금일 때 많이 가나 안 가나? 높은 임금이면 높은 임금 여기 900만 원 좀 더 늘어나죠. 기회비용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 따라 해보세요. 생경시질 논업. 한 번 더 생경시질 논업. 얘를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이라 해요. 10분 쉽니다. 직업상담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유자격자 분이나 직업상담사로서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